2016년 봄에 세계적인 사건이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고은 씨, 뭔지 아시나요? 중학교 3학년 봄에 무슨 사건이 있었죠? 2016년이면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올림픽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정치적으로도 여러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봄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는 잘 떠오르지 않는데 혹시 무슨 사건이었죠? 바로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이었는데요. 자료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진짜 어쩌면 사람이 달린 문제니까 긴장이 엄청 되고. 이분이 로봇을 대신 놔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세돌 구단도 사실 공격적인 타입이니까 둘 다 공격적으로 되게 많이 싸워. 아시다시피 당시 바둑은 가능한 경우의 수가 무한히 많다 보니까요. 아무리 머신러닝 기법이 고도화되더라도 사실 정복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모든 사람이 예상했지만 알파고가 5판 중 4판을 승리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인공지능 알파고에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네, 당시 대국할 당시에는 설마 인공지능이 사람을 다 이기겠느냐, 인간이 그래도 우세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그래도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이라도 이긴 게 정말 대단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무려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논란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AI 이루다에 관한 논란이 점화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혐오 표현 혹은 인공지능의 혐오 표현에 대한 논의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고은 씨 혹시 이루다 논란 들어보셨나요? 네, 그 뉴스에 뜬 거 봐가지고 엄청 놀라웠어요. 네. 이루다가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저희가 옛날에 했던 이제 심심이 네, 뭐 심심이 이런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거 아닐까 했는데 그거는 대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사람처럼 이렇게 반응하고 질문도 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루다보다 먼저 이런 논란에 휩싸였던 AI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2016년에 출시된 테이입니다. 트위터를 기반으로 한 챗봇 테이는 출시되자마자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슈가 되어서 출시한 지 24시간도 되기 전에 중단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루다와 테이 이렇게 두 인공지능이 모두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혐오 표현이라든지 혹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요. 그렇다면 과연 인공지능은 어떤 방법으로 학습하길래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걸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 학습하면 가장 흔하게 떠올리는 게 바로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컴퓨터가 명시적인 프로그램 없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확한 정의로 말씀드리자면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데이터와 처리 경험을 이용한 학습을 통해서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학습이라는 개념이 최첨단 개념처럼 들리지만 사실 1959년에 이미 등장한 상태였다고 해요. 벌써 60년이 지난 개념인 거죠? 2000년대 중반에 딥러닝이 등장하면서 머신러닝 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기계학습은 학습 문제의 형태에 따라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강화학습이 바로 오늘 소개드릴 강좌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건데요. 유진 씨는 강화학습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번에 처음 강화학습이라는 용어를 들어봤는데 강화학습이라 하면은 뭔가 기본적인 학습에서 더 발전해서 심화적인 학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단어가 강화이다 보니까 강화학습에 대해서도 정의를 먼저 말씀드려 볼 텐데요. 강화학습이란 주어진 입력에 대응하는 행동을 취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화학습은 지도학습 방식과는 달리 이제 정답 행동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일련의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보상, 즉 리워드가 주어지는 그런 것이고요. 시스템이 이런 보상, 리워드를 통해서 학습을 행하는 걸 말합니다. 실제로도 뭐 체스나 바둑과 같은 그런 여러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뭐 교통이나 다른 뭐 산업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런 강화학습에 대해 배울 수 있는 K무크 강좌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고려대학교 K무크 강좌 강화학습의 수학적 기초와 알고리즘 이해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강화학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하네요. 강화학습에 대한 개념부터 어떤 원리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거나 이미 인공지능 분야에 발을 담그고 있는 분 모두 부담 없이 듣고 많은 걸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강좌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디자인과 인공지능입니다. 디자인과 인공지능은 좀 서로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디자인은 예체능 쪽 개념이고 인공지능은
이과 쪽 개념인 것 같은데 이 둘을 함께 붙여놓으니까 좀 이질감이 드네요. 좀 이질적이죠. 전혀 다른 분야 같은데 이 둘이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점차 접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디자인의 개념 혹은 디자이너의 역할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디자인 분야에 들어선다는 건 뭔가 인공지능이 디자이너들을 대체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많은 기술 개발자들은 인공지능이 디자이너들의 창의성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오늘날의 디자인에 대해 좀 더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디자인을 한다라는 문장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을 한다는 건 어떤 사물을 더 보기 좋게, 더 보기 예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 뭔가 디자인한다 하면 예쁘게,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디자인이 훌륭하다라고 하면 뭔가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편안한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디자인은 조금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유진 씨는 UX 디자인이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사실 UX 디자인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UX가 뭔가의 약자 아닐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용어는 처음 들어봤네요. 다소 생소한 표현이죠. 그런데 UX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User Experience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사용자의 경험을 뜻해요. 따라서 UX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사용자가 어떤 제품이나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보이는 반응 혹은 그런 행동들, 이런 경험을 총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UX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을 설계한다는 게 잘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예시와 함께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도. 네, 이렇게 보시면 만일 이 사진과 같이 식탁에 음식이 세팅되었어요. 보니까 달걀은 먹기 좋게 슬라이스가 되어 있고 나이프는 집어들면 바로 날이 아래로 가도록 칼날이 안쪽으로 배치되어 있죠. 이 물은 식사를 하면서 자주 마시는 거니까 오른손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요. 사실 우리가 자주 보는 그런 평범한 식탁 배치인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조금 다르게 와닿지 않나요? 네, 그러게요. 밥을 먹는 사람한테 최대한 편리하게 배치된 것 같아 보여요. 네, UX 디자인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겪을 경험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성하고 설계하는 걸 말해요. 네, 이제 UX 디자인이 뭔지 정확히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인공지능이 필요할까요? 네, 놀랍게도 인공지능, 즉 AI는 UX의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해요. 방금 전 UX 디자인이 뭐라고 했죠, 유진 씨? 네, 사용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용자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이터를 가장 잘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게 AI라는 거죠. 이전까지의 과거의 디자인이 시각적 경험만을 고려했다면 오늘날의 디자인은 데이터를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AI 기술 그리고 UX 디자인이 결합된 것을 AI UX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 AI와 UX를 결합시킨 디자인에는 어떤 게 있나요? 궁금해요? 네. 네, 궁금하시면 1월 25일에 개강한 K묵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강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또 강좌 홍보를 하시네요. 이번 강좌에서는 전통적인 디자인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고 합니다. 굉장히 대세가 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디자인이고 또 AI인데 이 두 가지를 접목시킨다는 생각을 한 과목명이 있어서 한번 수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답을 이렇게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통찰하고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AI UX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패션의 사례, 헬스케어의 사례, 그리고 방역 사례 등 방금 고은 씨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궁금해했던 내용들 되게 자세하게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정말 이 강의 찾아서 제가 뭔지 딱 알아봐야겠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러 사례들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무척 흥미로울 것 같네요. 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인공지능과 디자인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K묵 강좌 꼭 한번 찾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2개의 강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모두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는 K묵 강좌입니다. 무크란 대규모 온라인 공개 수업,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의 약자인데요. 이는 전통 대학의 강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도 2015년에 K무크 선도대학으로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우수 강좌를 개발하고 있고 K무크 최초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강화학습의 수학적 기초와 알고리즘의 이해, 인공지능 기반 디자인 트랜스포메이션, 미생물과 건강보건, 사이보그 인문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